안녕하세요. 여규용의 문화가 산책 진행자 여규용입니다. 신앙송에서 많이 애송되는 시 하나 소개합니다. 장시하 시인이 쓴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추색의 주저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몽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사랑하는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 한 움큼 키우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동원이 부르는 여백, 이 노래 들으며 여규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오늘 문화가산책에서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2023년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0월부터 지역 투어 중인 뮤지컬 테레즈 라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테레즈 라갱은 186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로 욕망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테레즈가 로랑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남녀의 사랑 뒤 숨겨진 인간 내면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로맨스, 스릴러, 심리 추리극의 복합 장르로 감각적인 미장센의 특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인간의 잠재된 욕망과 도덕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테레즈 라갱 역에는 배우 최연우가, 테레즈와 잘못된 사랑에 빠지며 또 다른 욕망을 품은 로랑 역은 배우 박정원, 동현이 열연합니다. 테레즈의 남편이자 약한 몸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카미유 역은 배우 김민강과 곽다윗, 카미유의 어머니이자 집을 상징하기도 하는 락행 부인 역에는 배우 오진영이 맡습니다. 영미권 베스트셀러 원작의 테레즈 락행은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과 본질,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무대 의상,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과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공연입니다. 가까운 곳 공주에서 열리는 뮤지컬이니만큼 시간 되시는 애청자님께서 많이들 가셔서 멋진 뮤지컬 공연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올해 첫 시집 합강정 바람소리를 발간하고 지난번 시인협회 출판기념식에서 합동출판기념식을 하신 안완근 시인님이십니다. 안완근 시인님은 제 방송 21회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그 기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벌써 첫 시집을 내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그간 많이 바쁘셨겠어요? 시집 내시고 출판기념식 하시느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꼭 시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찾아서 일을 만드는 편이라서 바빴고요. 다만 첫 시집이라 첫 시집 출판이라서 그런지 마음속으로 몇 개월은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집이니만큼 소감이 남다르시겠어요. 좀 소감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시집 출판이라 해서 선뜻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워낙 경험 준비가 없다 보니 탈구하는 과정이 길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날에 모아둔 내용들을 현재의 감각으로 고치는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덕분에 잘 아시는 산사에 가서 탈구한다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던 생각이 좀 납니다. 절에 들어가셔서 탈구를 하셨어요? 탈구를 좀 시원하게 산에 가서 한 열을 그냥 푹 쉬면서 탈구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절에 가서 그렇게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시집 제호를 합강정 바람소리로 하셨는데
아주 정겹고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시인님의 고향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목 선정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합강정 바람소리. 그 출판 기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고향이 연동면 합강리, 금강과 미우강이 만나는 합순머리 합강입니다. 오늘의 국가 100년 대계인 세종시 건설로 인해서 모두가 수용되고 많을 때는 한 100여가 되는 400년 새거지죠. 근데 그 유일하게 다 수용되고 남아 있는 것이 그 합강 마을 자락에 남아 있는 합강전 정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표지 사진에도 그 남아 있는 것이 합강정입니다. 네, 그러시네요. 사실 지난번에 21회 때 대담에서는 내년쯤 그 시집을 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보다 좀 빨리 내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 머릿속에 늘 가득 찼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글을 쓰시는 그 몇 분들이 그 제 모음집을 보시고서 한번 그 시집을 내도 괜찮겠다라고 권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젠 욕심이 생겨서 뭐 1집뿐만이 아니라 2집, 3집을 단축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들리는 이야기로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내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 참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쓰기도 참 보통 어렵지 않은데 1년에 시집 한 권씩 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셨다니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시집 속의 대표시 하나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그 페이지 84페이지에 좀 생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작대기만 두드려라는 시가 있어요. 네. 대표시라기보다는 그 어느 날 그 한 동네 살던 동갑내기 친구가 그 옛날에 다 고생들 하셨잖아요, 아버지들이. 네. 그 아버지의 그 지계에 대한 글을 좀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은 그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해서 부탁받은 특별한 시라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읽어보고 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작대기만 두드려 볏짚으로 만든 어깨끈 단장하고 걷어올린 하얀 바지 적삼에 고여잡은 슬픈 작대기는 아버지의 청춘이고 살아온 세월. 고달픈 삶의 언덕은 지게의 무게만큼 무거워 지게딸이 작대기 두드리는 마음인들 깊은 회포 풀리는지. 지금은 초연히 지나간 지게 소리여 밤하늘 잔별이 되어 반짝이는가. 고해를 떠난 허전한 등짐 홀홀홀 빈지게는 건너는가 은하수를. 지게도 지게 작대기도 없는 무심한 세월에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옛 창단을 두드릴 거나. 아, 좋습니다. 저도 이 지게를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어르신들 거 이렇게 옆에서 보기도 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맞지도 않는 지게를 한번 진다고 폼도 잡아보고 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죠. 네, 그렇죠. 그 친구분께서 아마 이 시를 듣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네.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네. 저도 우리 아버지도 지게를 같이 지셨으니까. 네. 저는 그 지게작대기 얘기 나오면 그 어르신들이 한잔하고 지게작대기로 이렇게 장단 맞추면서 노래 불렀던 그쵸. 그런 네. 기억도 있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그거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그 지게작대기 얘기 나왔으니 얘기인데 지게 얘기 나왔는데 참 어린 나이에도 주제 넘게 그 삼촌들 지게를 내 걸 만들겠다고 그 지게 목발을 잘라가지고
그쵸. 끈, 어깨끈. 어깨끈하고 밑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그걸 잘랐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 지게 지고 살 거냐고. 예, 어르신들이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컸어. 한 번씩은 뭐 다 줘봤을 테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예. 요즘에 그 시가 갖는 그런 맛에 흠뻑 취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많이 쓰시고 쓰신 시의 내용도 참 좋습니다. 이번에 시집 새로 나온 거를 지인들에게 많이 나눠드렸죠. 네, 그렇죠. 예. 지인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은 이제 고향 분들, 친구들, 네. 선배, 후배, 저희 그 어린 시절 농경 시대였기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고맙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지역에 얽힌 사연들을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네네네. 반응이 아주 좋아서 2판까지 봐서 냈습니다. 이야, 출판 기념식을 한 지가 엊그제인데 네, 벌써 그렇습니다. 2판까지 내셨다니까 아이고 참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 뭐 어릴 적 그런 추억을 이렇게 자꾸 되짚어 보면서 시의 소재가 무궁무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를 그렇게 많이 쓰실 수 예. 있는 거겠죠, 그죠? 뭐 지금 그 머릿속에는 그 아직도 내가 써야 될 그런 그 시상들이 네. 아직도 많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지 부릅니다. 참 좋은 사람. 기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빛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소개드린 노래 손태진 참 좋은 사람, 이 노래는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니 참 노래가 좋네요. 이런 노래를 제가 왜 몰랐을까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참 맑고 깨끗하고 시원해서 가을엔 시 쓰기가 더욱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시를 쓰기에는 뭐 봄도 좋지만은 아마 가을이 그 시상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왠지 서정적인 매력이 많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시인님 시 한 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페이지 50페이지에는 명암골 취나물이라는 그 제목인데 이것은 제가 그 우리 식구가 그 자주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 집입니다. 근데 네. 거기를 갔더니만은 그 친구가 식구의 친구가 취미삼아 그 짓고 있는 취나물 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취나물을 뜯고 와서 시상을 떠올려서 쓴 제목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암골 취나물 백석봉 줄기 따라 동암을 일군 명암굴에 발길 가는 곳마다 꽃향기는 퍼지는데 눈길 가는 언덕마다 취나물 향기 퍼져라. 이방이 가는 길목에 신목이 안내를 하고 소솔바람 불어드는 들숨 한 모금에 영혼의 잠을 깨워 곡선을 이루는 곳. 예님처럼 살고 싶은 부부애가 보기 좋다. 굽이굽이 넘나드는 푸른 자락에 행여 늦게 오면 취나물 진한 향내 산깃을 넘어 오를까봐 애간장 타는 정 말한들 무엇하리. 야속하게 잘린 서름도 잠시 구국 푸른 숲에 피는 구슬픈 향내여 개울가 조잘되는 느티나무 가지에 옛정 가득 걸어놓고 행복주머니 무게마저 잊은 채 마음속 깊은 여운으로 작은 씨앗 하나 던져 버렸다. 아, 좋습니다. 취나물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친구분께서 키우시는 그 취나물 밭이 참 꽤 큰가 봐요? 뭐 예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께서 거기다 취나물을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뜯어가게끔 하고 아주 재밌고 좀 그 여유로운 친구인데 아주 뭐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핑계김에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 또 맛있는 나물도 나눠 먹고 그게 바로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 속에도 이렇게 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애간장 타는 정 말한들 무엇하리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정이죠. 그렇죠. 우리네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런 정이 참 그리운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시 잘 들었습니다. 네.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만의 그 마음 속에 어려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아름답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인이 그 색깔, 철학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물의 그 내면을 바라보는 관찰력의 뭐 어떤 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시인은 참 그 관찰력,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는 시인들의 마음은 참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예리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햇볕에도 가끔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좋은 시 많이 쓰시고요. 자, 이번에 첫 시집 그 합강정의 바람소리라고 이렇게 제호를 달아서 출판 기념식을 하셨는데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시집 출판식까지 하셨는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참 흐뭇하고 굉장히 이 어떤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겠더라고요. 따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소감 좀 한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라 그런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솔직히 뭐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등단 기간이 좀 짧아서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뭐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많이 쓰다 보니 좋은 시도 보이게 되고 페이지 한 97페이지에 보면은 버려진 시상의 넋두리라는 글도 썼습니다만은 썼다 버린 시가 아마 지금 제가 쓴 시보다는 몇 배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름 없는 시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름을 남긴 얄팍한 시인, 여기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무명 시인으로 있다가 책을 내게 되면 이제 내 이름으로 간판 하나 다른 거잖아, 그죠? 그렇죠. 문패 다른 거죠, 문패.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책임감 같은 것도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참 무게를 실제로 경험을 했던 터라 충분히 시인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가 할 수 있고 공감이 갑니다. 처음 시인으로 이렇게 발길을 들이실 때 기분과 지금의 기분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단 후에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글쓰기도 왠지 그 두려운 생각도 들어가고, 이제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의 뭐 시라기보다는 넋두리였다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넋두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시집을 접하게 하다 보니 새로운 용기도 좀 얻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용기가 생겨서 그런지 시쓰기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시제가 어떤 주어지면은 고심하면서 그 한 작품을 만드는 그 희열은 나만의 어떤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출판 기념식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시인님 그 순웅 안씨 집안에 계시는 분 같은데 그분께서 이렇게 글을 하나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그분도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이렇게 받고 나서 어때요? 글쎄요, 이제 지난번 출판 기념회 축하 메시지를 해주신 분은 네. 집안에 이제 아저씨 되시는 분인데 네. 워낙 문학에 약간 소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소질이 있으신 분인데 그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고 저 역시도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종중의 일도 많이 하고 기타 종원들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부득이 내려와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들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신다라고 해주셔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네. 그 글을 내려오는 차 속에서 쓰셨다고 하는데도 네. 글의 그 맛이 뭐 참 보통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죠. 제가 따로 특별히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이제는 시의 매력에 푹 빠지셨을 텐데 어떤 거에 더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매력이요. 저는 시상보다는
그 시제에 따라 우선 그 나열을 해봐요. 네.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상상의 세계로 바꿔 볼 것인지, 어떤 사물의 형태를 어떤 기준으로 볼까 고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어떤 상태의 어떤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아무 때나 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20일의 방송 이후 달라진 점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거나 뭐 응원해 주신다거나 하는 거. 그렇죠. 응원은 많이 받았죠. 특히 그 동문 수학 했던 친구들이 응원을 많이 좀 해주었고, 뭐 함께 사는 집사람 가족 응원이 제일 컸죠. 그래서 늘 제대로 된 시 하나 건져 보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시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시인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원당골 고갯길. 시집 110페이지에 있는 시인데요. 초등학교 가는 길은 훗날에 꿈을 주고 콧물도 닦아주었다. 중학교 가는 길은 어울림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끌리는 가방도 안아주었지. 고등학교 가는 길은 장래의 직업관을 알려주고 사랑도 배웠고, 가끔 고갯마루 선앙당 곡에 올라 숲을 우거진 옛길 마주하면 여보게 한 세상 잘 살았으니 남은 세상도 잘 살라고. 지금도 원당골 고갯길은 흰머리 여정 긴 세월을 아직도 걱정하고 있군요. 참 제가 마치 이 원당골 고갯길에 올라선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고개는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넘은 고개입니다. 그래서 참 12월이 그 학교 가는 고갯길을 가방을 메고 넘던 지금은 뭐 도로가 잘 났습니다만은 그때는 질러가는 고갯길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수준이 높은 고갯길을 어려서부터 참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시골서 학교 다닐 때 한 10리길을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 뭐 그때 당시는 10리, 20리는 뭐 보통 뭐 학교 다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당골 고갯길 시를 읽는데 마침 제가 그 시절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가슴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읽어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진 가슴 아프게 들어보겠습니다.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처음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운다.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는 나를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특히 바다를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오늘 이 시간은 첫 시집을 내신 안환근 시인님의 합강정 바람소리 속에 들어있는 시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을 읽다가 눈에 띄는 시가 있더라고요. 관심이 가서 유심히 읽고 또 읽었는데 이 시 속에 담긴 시인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를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꽃벼루 나루토라고 하는 시입니다. 꽃벼루 나루토. 이름도 참 예쁘죠? 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집 24페이지에 있는 시네요. 월산리 이어주는 꽃벼루 나루, 강 건너 말뚝바가 긴 줄 늘여놓고 게으른 뱃사공 허리춤 잡고 앉아 오가는 일손 바빠 객들이 줄 잡고 주인인 양 행세한다. 마음씨고 온 내 어머니, 성질 급한 아버지, 새참 늦어 불호령 걱정. 조그마한 키 광줄이 머리이고 손에는 주전자 힐끔힐끔, 얼굴에 김치국 한 줄금 흘러 사각사각 따끔따끔 모래밭길 바쁘시게 밟으신다. 시장기 느낀 우리 아버지, 이제나 저제나 고개 길게 빼고 꽃벼루 나루만 보고 또 바라보신다. 꽃벼루 나루가 뭔지 한번 요 시에 담겨 있는 시인님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 꽃벼루 나루는 지금은 그 전월산에서 남청주리 가는 길이 있어요. 네네. 북왕 쪽으로 가다 보시면은 그 지금 다리가 미호천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기 전에는 거기가 그 꽃벼루 나루였었어요. 아, 나루 이름이. 예, 그래서 뭐 지명이라도 지금 하나 그 향토사에서 좀 해놓자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 이제 그 우리 저 합강 마을에서 그 강을 건너서 이쪽 전월산 쪽에 그 논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논을 갈 때 그 어머니랑 그 배를 타고 수없이 다녔던 그 어릴 적 추억이 남다르기 때문에 시상도 잘 떠올라서 그 어머니랑 같이 그 어머니의 그 광줄에다가 그 밥이고 주전자에다가 술 담아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논에 그 새참 그다음에 점심 식사 이렇게 들고 가던 기억이 나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네. 그 꽃벼루 나루에 그 배는 줄을 띄워놓고 줄을 그렇죠. 잡고 당겨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노 젓는 게 아니고. 물이 많을 때는 노를 저어야 되지만 노도 젓겠지만. 이제 그
저 바쁠 적에는 이제 이렇게 노를 져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을 이렇게 매놓고서는 이렇게 담겨가지고 그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여기 우리 합강나루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정겨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집 일부에 물안개 피는 합강정 이 부분은 대략적인 시들을 보면 시인님의 그 유년 시절 추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은 강이 합치는 금강하고 미옷 강이 합치는 합치는 데를 합수머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저는 많이 보냈어요. 지금 낚시 도구가 상당히 좋지만은 그냥 끈에 낚시 하나 매서 낚시밥 해서 낚시를 하면 제법 고기도 많이 잡혔고 그래서 강가가 물안개 피는 합강정 부분이 저희가는 놀이터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많죠. 지금은 미호강을 이렇게 지나서 자전거 길 가다 보면은 우측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합강정입니다. 예. 제가 어린이들 데리고 환경 활동할 때 생태 환경 할 때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예. 합강정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들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네, 거기가 저희 마을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시집은 어떤 기준으로 꾸미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시집은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네. 합쳐져서 요라는 요울목 소리를 일으키죠. 그때 잔잔한 물이 합치면서 금강과 미호강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내려오는 물이 그 온도 차이가 되는 물이 겨울에 만나면은 안개가 엄청나게 이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안개 피는 합강정 아마 겨울에 한번 보시면은 참 멋진 안개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합쳐지는 물소리를 황홀한 신방에 비유를 해서 좀 과장되게 재미나게 글을 좀 써봤어요. 실제 미호강 석벽이 굴러 떨어지고 어릴 적 심었던 저희 끝자락 산에 네. 술방울이 많이 달렸는데 툭 떨어지고 내용들을 형상화를 해봤습니다. 겨울에 보는 새벽 안개 정말 정강입니다. 기회 있을 때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시도 한번 쓰시고. 예,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 풍경도 좋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한 권의 시집을 내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단원별로 주제는 어떻게 할 건지, 몇 개의 주제로 묶을 것인지, 그리고 시를 고르는 작업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으셨을 텐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담긴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말씀대로 단원별로 주제를 나열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는 고향 이야기, 먼저 간 님들이 이야기, 네. 그다음에 2부, 3부는 내가 고향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이야기, 그다음에 4부, 5부는 추억, 그다음에 내가 잊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1부에서 5부까지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도 시집을 내려고 하는 시인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시인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 여기서 시인님 시 한 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시는 우리 시인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페이지 27페이지 칼국수 품속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옛날에 어머니께서 별 양념도 없이 끓여주신 어머니 칼국수 맛이 지금도 제일 맛있고 제일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맛은 못 따라하죠. 아무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손칼국수 집에서 물구름이 상상하면서 칼국수를 먹고 한번 칼국수 품속이라고 칼국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한번 들려주세요. 칼국수 품속 하얀 분 듬뿍 발라 어디로 가나
응어리 한 주먹 소갈이 바닥에 누워 홍두깨 소리 한없이 밀려가다 환한 둥근 미소 얇게 들이우면 고이 접어 옷구름 길게 단장하고 칼시위에 마디마디 흩어져 피어올라 멀어진 품속 그때를 살아 칼국수 한 사발 어머니를 만나보고 간다. 참 이거 시 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 그때 만들던 그 칼국수 솜씨는 진짜 특별한 양념 없이 간장 한 숟갈 탁 넣으면 네, 맞습니다. 그냥 맛이 네. 지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뭐지 뭐 바지락이다 뭐다 그러는데 뭐 옛날에 바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다만 그냥 애호박 썰어서 살짝 얹어가지고 그렇게 간장 한 숟갈 부으면 참 더없이 맛있는 그런 그 맞습니다. 칼국수였는데 잊을 수 없는 맛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의 끝곡으로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마치고 남은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 가고픈 마음이 건마 그대 따라 못 가는